이번은 매일경제 2013년 2월 9일 토요일 날 풍수지리로 본 올해의 부동산 재테크 해갖고 제가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고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 출세하도록 하는 명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드라마에서는 주로 요자리를 고르는 음택풍수를 다루지만 현대인은 이사, 주택, 구입 등 집터와 관련된 양택풍수에 더 관심이 많다. 요즘도 최첨단 아파트나 빌딩 입지를 선정할 때는 물론 최고 경영자, 방 배치 등 인테리어 할 때도 풍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요새는 관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길을 흐름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가구 배치, 실내 장식이 무척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선호하는 남양식 주택, 바람길을 고려한 신도시 설계 등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풍수지리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계산년 설날을 맞이해 풍수 전문가인 대동풍수 고재희 학회장과 김민철 건대 부동산 아카데미 교수, 건설산업교육원 외로 교수를 만나 풍수로 풀어보는 계산년 주테크, 즉 재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 조언을 들어봤다 해갖고요. 신도시 중에 명당이 어디냐 해서 저는 동양역학으로 볼 때 계산년 부동산 흐름은 시장의 흐름은 상반기를 지나 여름서부터 갈수록 가시적인 회복세가 보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했고요. 계산은 하늘의 물기운, 개가 이제 물기운입니다. 땅의 불기운, 사화가 이제 불기운이고요. 형상으로 사회적으로 분주함과 혼란함이 요동할 수 있지만 재물이 흥하는 기분도 충만한다. 그래서 저는 올해 화생토를 통하여 극성을 비루는 화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토생금으로 연결하면 만물이 제때 결실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다. 또 새 정부 부동산 종합정책이 나오면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재물을 얻고자 하는 금이 강해질 거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 학회장님은 동탄, 판교, 위례 신도시 등 올 상반기 분양되는 브루칩 아파트 가운데 풍수적으로 가장 뛰어난 입지는 위례 신도시라고 평했고요. 서울 남동방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는 청량산이 동쪽을 막아 서고 서쪽으로 탄천을 경계 삼고 뒤로는 현무, 좌측으로는 청룡, 우측으로는 백호. 우리 흔히 풍수에서 얘기하는 사신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풍의 형국, 아까 장풍 득수,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장풍의 형국이 뛰어나다. 드라마 대풍수에 자주 나왔던 말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가까지 막 와서 물을 먹는다 해서 갈마 음수형 땅이다. 그래갖고서 명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 학회장은 목마른 말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앞에 냇물이 있으면 급히 뛰어든다. 이런 터는 옛부터 기가 강해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태어나거나 나라를 지키는 군사시설이 들어지기 적합하다. 입시를 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눈여겨볼 것은 서초구 반포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를 꼽았다. 고 학회장은 서초 반포 일대는 북쪽으로 책을 펴놓을 듯한 쌍봉이 이제 봉화리 두 개인데요. 선인은 이제 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놓은 듯한 선인 독서형.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요. 마치 산이 이렇게 우뚝 쓰는 걸 선인으로 보고, 그 앞에 이제 약간 넓적하고 약간 정상이 밋밋한 산을 책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형상론적으로 선인 독서형이라고 하는데, 선인 독서형 명당이라고 하였다. 압구정은 매가 꽁의 공격을 피해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으로 복치형 해서 이 복은 엎드릴 복이고요. 치는 꽁치자입니다. 그래서 복치형 형국으로 은신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터라고 합니다. 학문에 몰두하기 적합한 터다. 그래갖고 꽁이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그 동물을 만나거나 피할 때는 머리를 이제 땅에 콱
받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모든 기운이 그 목에, 꽁이 그쪽에 탁 들어간 쪽에 뭉친 거라고 해갖고, 흔히 복치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인테리어, 풍수에선 집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집 내부가 어떻게 꾸며지냐에 따라 건강, 사업, 재운이 달라진다고 조언을 합니다. 인테리어 풍수는 집 현관부터 시작돼서 현관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입구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게 조명을 밝게 하고 문은 깨끗하게 해서 신발과 우선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김 교수, 저는 현관에 거울을 두면 들어오는 길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점에서도 들어오자마자 음식점에 거울이 보면 사람이 잘 안 오고요. 음식점 들어가면서 정면에 신발장이 있으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발, 흰손 수건 이런 건 선물도 안 하지만 신발은 이제 신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장을 정면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측면에 놓든지, 여러분이 대박집을 가보면 신발장이 없어갖고 손님이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없거든요. 다 신발을 그냥 놓고 밟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신발도 달아난다는 의미가 있어 쭉 펼쳐놓으면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거실은 집의 중심격이라 소파를 베란다 앞이나 입구 바로 옆에 놓는 건 좋지 않고요.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이렇게 옆으로, 속된 말로 가재미 눈으로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복이 들어올 일도 없었기 때문에 소파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반기는 쪽에 앉는 것이 좋고요. 침실에서는 침대의 배치가 중요하다. 방 입구를 중심으로 대각선, 방 문에서요, 대각선짜리가 가장 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흔히 럭키존이라고 합니다. 기가 많이 모이는 데서 누워있을 때 머리가 그쪽을 향하는 것이 좋다. 침실에 또 너무 큰 거울을 두는 거는 그 거울로 인해서 뭔가 좀 야릇한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흔히 여러분 러브호텔 가면 거울이 많은 거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너무 큰 거울을 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이 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는 또 집안 장식도 뾰족뾰족한 조형이나 뭉크, 유명한 아무래도 미술 작품이지만 뭉크의 절기처럼 거친 그림 또는 이렇게 뭔가 괴로운 그림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거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데는 다 모든 그림이나 모든 형상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응한 에너지가 옵니다. 자, 복조리 등은 물건을 담는 장식이나 징처럼 울리는 장식을 올려놔서 복을 부르는 조형물, 넓고 둥근 관엽으로 화렵수를 두는 게 좋고, 보통 친이업수이나 뾰족뾰족한 선인장을 두지는 않습니다. 큰 선인장은 안 두시는 게 좋고요. 아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가장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위치와 방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동쪽, 장녀는 동남쪽, 집 가운데다가 이제 나침판이나 패처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 가운데서 볼 때 동쪽에는 장남, 옛날에 동쪽에 궁을 지어서 왕의 아들을 줬다 해서 동국마마인데, 장녀는 동남쪽, 차남은 북쪽이나 동북쪽, 차녀는 남쪽이나 서쪽 방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2013년 이제 매일경제에 올해 그 부동산 재테크를 제가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